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 교재 1장과 2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복습처럼 정리하는 쪽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는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적인 사고, 컴퓨테이셔널 싱킹, 바로 컴퓨터적인 사고라고 하는 이 용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과학의 이론, 기술, 도구를 활용하여 현실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컴퓨터 싱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경영을 잘하려면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하겠고, 좋은 법률가가 되려면 법률 마인드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바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여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개념이고요. 바로 그 개념을 배양하고자 하는 게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5가지 단계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의, 알고리즘 구상,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래밍 실행, 그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컴퓨터적인 사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해결 방법을 찾은 후 그 해결 방법대로 문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4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로 그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그거를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한 코딩이라고 하는 그 2단계가 바로 여기 있는 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왜 이용하느냐?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1년 또는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을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수초 또는 수분 내에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 영역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간단한 예제를 들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한번 파이썬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서요. 파이썬이니까 P로 시작하는 부분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4개의 메뉴 중 밑에 있는 이 2개는 사용 설명서이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2개가 실질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인데요. 밑에 있는 이것이 파이썬 3.8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파이썬이고요. 실제 사용하는데 좀 더 편의성을 높인 것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IDLE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로 이 IDLE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IDLE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파이썬 IDLE가 실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IDLE about 해보면 바로 IDLE가 실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Integrated Development and Running Environment라고 하는 약자로 IDLE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이 샘플 예제를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문제 설명이 나와 있듯이 1부터 133만 5,789까지의 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실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다면 계산기를 이용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일일이 더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 몇십 분이 걸릴 겁니다. 중간에 숫자를 잘못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누른다면 더더욱 오래 걸리겠죠? 자,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주의할 점, 반드시 끝에 점점을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엔터, 다시 또 엔터, 프린트 썸, 엔터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결과가 아주 빠르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숫자의 합을 빠르게 계산되었는데요. 약간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겁니다. 보는 바와 같이 문제는 133만 5,789까지의 합을 물었는데 우리가 여기다 기술할 때에는 133만 5,790까지를 입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여기다가 더하기라는 값을 넣어야 한다는 것만 지금 현재로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글은 샵으로 되어 있는 요 글들은 다 주석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이 문장들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할 때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컴퓨터에 기억시킬 수 있는 용량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기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GB라고 하면 대략 5,000권의 책자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단위는 바로 기가바이트와 테라바이트를 주로 쓰고 있죠. 곧 페타바이트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들이 대부분 이 기가바이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즉 컴퓨터 장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단순히 한 대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동이 됨으로써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버스 앱과 같이 과거에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눈이 오더라도 항상 버스 정거장에서 추위나 비를 맞아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버스 정거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버스가 대략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그때 나가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장치들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에게 문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형태를 갖다가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글로 쓰면 굉장히 해석하는 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전체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보다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조건에 참인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은 없는 경우, 반대로 참의 경우는 해야 할 일이 없는데 거짓의 경우에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있는 경우. 오른쪽에 써 있듯이요.
파이썬에서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뒤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반복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했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간다 라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문장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수행하다가 조건을 만족 안 하면 빠져나간다 라는 것이 되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조건을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번은 무조건 수행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는 파이썬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구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러한 형태의 명령어는 없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앞에서 나왔던 플로우 차트는 그림이 이제 복잡해지게 되면 또 역시 또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NS 차트고요. 추후에 자세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랭귀지입니다. 컴퓨터 랭귀지는 크게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와 로 레벨 랭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고급 언이 구분이 된 이유는, 구분이 되는 어떤 그 경계선은 뭐냐면,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 언어냐 아니면 컴퓨터 위주로 되어 있는 언어냐에 따라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언어들이, 컴퓨터 언어들이 다 고급 언어에 해당하고, 저급 언어는 그 최초의 언어인 기계어, 머신 랭귀지라고 하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명령어들. 가끔씩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뭐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 보면 0과 1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을 본 적이 있으시겠죠? 바로 그런 게 기계어의 예입니다. 그러한 기계어를 조금 기호화시킨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셈블리어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저급 언어고, 그 외의 모든 언어는 다 고급 언어에 해당됩니다. 그럼 컴퓨터 언어라는 것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동시 통역하는 방식 또는 번역하는 방식과 같이 인터프린터 방식의 언어와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어로 되어 있는, 고급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어쨌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기계어로 바꾼 후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그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을 번역 방식, 즉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하느냐, 컴파일 방식으로 하느냐, 또는 통역 방식, 즉 인터프린터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언어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은 바로 이 두 가지 언어 중 바로 인터프린터 언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프린터 형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린터 형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프린터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또 다른 얘기로는 스크립트 언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언어의 장단점인데요. 역시 자세한 얘기는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즉 고급 언어로 작성된 그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바로 파이썬은 인터프린터 언어이니까, 또 스크립트 언어이니까 스크립트 코드 또는 스크립트 코드라고 하고, 그 코드로 작성된 것을 저장하게 되니까 소스 파일, 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파이썬은 확장자가 .py가 붙습니다. 파이썬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향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가서 여기 다시 진행을 다른 걸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일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샘플 예제를 하나 하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파이썬 쉘이 실행되어 있는데요.
파이썬 쉘에서 해당하는 이 기능을 갖다가 매번 실행할 때마다 매번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대단히 번거롭겠죠?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기 때문에 매번 타이핑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하나씩 명령을 줘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의 방법 외에 파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죠. 파일에 New 파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100지장의 종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새 문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죠. import random 데이터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대하는 싱글 코테이션 다운표로 했는데 민국은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로 했죠. 자, 싱글 코테이션 다운표나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나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부분을 싱글로 했다면 뒷부분도 당연히 싱글로 해야 되고 더블로 했다면 반드시 더블로 해야 한다. 이 규칙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완성했습니다.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약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바지 사이사이들을 이렇게 한 칸씩 띄웠는데요. 나는 이 부분 띄기 싫다. 안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띄어 쓴 것이고요. 너무 이렇게 다 붙였으면 너무 깝깝해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해 주는 게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 띄어서 한 줄 정도 비워주면 더 보기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들 입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파일로 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만든 후에 해당하는 문서를 파일로 저장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껐다 켜게 되면 그 문서는 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아래 한글 문서 만들듯이 반드시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럼 파일에 Save 저장 선택해주면 다음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고요. 자, 여기서 특정한 장소에다가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C 밑에 파이썬 이 강좌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담아 놓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 해주면 보는바같이 새 폴더라는 이름의 임시적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컴퓨터 프로그램 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또는 파이썬 워크 파이썬 작업 공간 이라고 해서 파이썬 워크 너무 길죠? 그렇다면 pwork로 하도록 하죠. pwork 주의할 점은 파이썬이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이썬 이름의 폴더를 만들게 되면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파이썬이니까요. 자, 엔터를 쳐서 만든 후 해당하는 방 안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명을 정해야 하는데요. 해당하는 이 파일명은 우리 교재 29페이지니까요. P29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럼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상단에 보면 run이라는 메뉴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보면 run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run 모듈을 선택해 주면 보는 바와 같이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상단 부분은 코드가 되겠고요. 소스 코드가 되겠고 하단 부분은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요 네 줄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더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저는 아까 전에 한번 더 실행시켰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run의 run 모듈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 또 대안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러면 run의 run 모듈 해주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단축키로 F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메뉴를 호출할 필요 없이 해당하는 소스 코드 프로그램 쪽에서 그냥 F5 키를 펑션 키 F5 키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F5다. 이걸 기억해 주면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이 실행시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 상단에 있는 대한, 민국, 만세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대한민국 만세 중 한 가지가 선택돼서 결과가 출력되기 때문에 실행될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 있는 대안을 가위, 그 다음에 민국은 바위, 그 다음에 만세를 보로 바꾼 후 내용이 변경됐으니까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저장을 하신 후 이제 다시 F5 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바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또 실행시켜보면 이번에는 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간단하게 2장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장 연습 문제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습 문제 일정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풀었던 문제가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은 파이썬을 위한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윈도우즈처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작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다든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동한다든지 하는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환경을 말하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 윈도우즈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운영체제로 바로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는데, 바로 그 도스 운영체제는 보는 바와 같이 검은 화면에 하얀색의 글자만 입력 가능한,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어를 텍스트 기반으로 오타 없이 일일이 실행시켜야 되는 그러한 환경을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의 경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운영체제가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사용법은 현재로서는 도스 운영체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에 오프라인 강좌에서 자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용 폴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아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컴퓨터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으면 내가 만든 파일을 찾기가,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다 모아 놓으면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작업용 폴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만들 때에도 레포트 등을 한 군데에 모아 놔야지만 쉽게 해당 레포트 파일을 찾을 수 있듯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한 군데에 모아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특정 폴더를 만드는데, 그러한 폴더를 작업용 폴더, 워크 폴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pywork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네덜란드의 암스트롱 출신인 기도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개발하였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거대한 뱀의 이름입니다. 네, 기도반 로썸한테 그럼 당신은 뭐 뱀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코미디 프로인 몬티 파이썬의 날아다니는 서커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파이썬이라고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에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파이썬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바로 보는 바와 같이 배우기 쉽다는 장점으로 교육 목적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에서도 많은 소프트웨어가 파이썬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보다 처음 프로그램을 접할 때 파이썬을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파이썬 설치 과정은 이미 앞선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설치 과정은 간단하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재나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실행과 종류도 마찬가지로 도스에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윈도우 기반에서 실행시키는 걸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했던 바와 같이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3.8,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개가 바로 파이썬인데 이 중에 파이썬 3.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인 파이썬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파이썬은 검정 바탕에 흰색 글씨로 이렇게 파이썬 쉘이 나타나고 커저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파이썬 3.8에 아이디얼리 파이썬 3.8을 선택해 보면
다음과 같이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과 같이 파이썬 원본 파이썬과 IDLE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정색 끝이냐, 검정 바탕에 흰색 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IDLE는 상단에 다음과 같은 이런 메뉴가 존재하는 바에 비해서 기존 파이썬은 아무 메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명령어로 대처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따라서 IDLE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에디터에 보면 카피라든지 또는 페이스트 또는 파인드라든지 리플레이스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파이썬보다는 훨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매우 편리합니다. 두 개의 기능상의 차이에서는 파이썬 IDLE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여기 있는 파이썬에다가 이러한 추가 기능이 플러스된 그러한 기능이 확장된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 IDLE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파이썬에서는 종료하기 위해서 상단의 X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명령어인 QUIT 가로열고 가로닫고 반드시 가로열고 가로닫고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가로를 빼먹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는 것 같이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동작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소문자는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하고 대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파이썬에서 종료 명령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QUIT 가로고 가로 소문자이고요. 이것이 바로 종료 명령입니다. 엔터를 치면 보는 바와 같이 종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IDLE에서는 파일의 exit 종료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되겠고, 물론 QUIT라고 하는 종료 명령을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이썬에 우리는 앞에서 몇 가지 파이썬 예제를 간단한 예를 들어봤었는데요. 본격적인 명령어들을 한번 간단한 명령어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수식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수식 자체를 명령어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2 더하기 2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는 바와 같이 그 즉시 반응하여서 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4 나누기 2 나누기 4 2.0 나누기 4 해주면 다음과 같이 교재에서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2 더하기 2를 했을 경우 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4 나누기 2를 했을 경우 2.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에는 정수와 실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4와 같이 또는 2와 같은 이러한 숫자를 정수라고 하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바로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이라든지 보는 바와 같이 0.5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수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에서는 정수와 정수를 연산하면 그 결과가 정수로 나타나고 실수와 실수를 연산을 하면 실수, 실수와 정수를 연산하게 되면 실수로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학 법칙입니다. 반면에 파이썬에서는 정수와 정수를 연산했을 때는 당연히 정수가 나오는데 보는 바와 같이 4 나누기 2를 했을 경우 4도 정수이고 2도 정수이니까 정수로 나와야 하는데 보는 바와 같이 2.0 실수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파이썬에서의 나누기는 반드시 실수 나눗셈이다. 그래서 실수로 나온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썬 이전 포인트에서는 과거 버전인 이전 포인트에서는 2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수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실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실수인 2.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파이썬 이점 포인트에서는 5 나누기 2를 하면 2가 정수인 2가 나오게 됩니다. 혼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점 포인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3점 포인트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파이썬에서의 나눗셈은 반드시 실수로 나온다. 그 결과가 실수로 나온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은 반드시 따옴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대학교 입력하면 동일한 그 결과 강남대학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는 더블 코테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인시. 그래서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파이썬에게 문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당연하겠지만 앞에는 싱글로 했는데 뒤에는 더블로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문자열 내에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 따옴표가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He is a smart boy라고 하는 He is a smart boy, my teacher said 라고 하는 문장을 파이썬한테 전달하고자 한다면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러한 문장을 파이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문자열 내에 싱글 코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파이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자의 앞뒤로 싱글이나 더블로 묶어줘야 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싱글 코테이션 따옴표로 묶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앞뒤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위 하살표 키를 이용해서 위로 커서를 옮긴 후 엔터를 치면 보는 바와 같이 이전에 입력한 문장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싱글 코테이션을 더블로 바꾸고 맨 뒤에 있는 싱글 코테이션을 더블로 바꾼 후 엔터 해보면 보는 바와 같이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 싱글 코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주면 되겠고, 문장 내에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면 싱글 코테이션으로 문장을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장 내에 싱글과 더블이 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무의미한 문장을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가상의 문장으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경우 이거를 싱글로 앞뒤로 묶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더블로 앞뒤를 묶어도 역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싱글 코테이션 하나 둘 세 개, 더블 코테이션 하나 둘 세 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앞에 나온 이 부분들은 무시하시고요. 또는
더블 코테이션 3개, 더블 코테이션 3개로 해도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나왔던 이 표시는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여러 줄의 문장을 매 줄마다 싱글이나 더블로 묶어주는 게 불편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문장을 더블 코테이션 3중 따옴표로 시작해서 3중 따옴표로 묶어주면 가능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다양한 자료형을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러한 리스트로는 앞뒤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물론 문자도 가능하고요.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리스트는 정수 4개로 구성된 자료형이 되겠고, 두 번째 요 자료형은 문자 3개로 된 자료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문자이니까 앞뒤로 싱글이나 더블로 묶어줘야 되겠죠. 물론 혼합형도 가능합니다. 숫자, 정수, 실수, 그리고 무리 없이 동작하는 걸 보십니다.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런 것도 있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가위바위보 게임 거기서 했던 바로 이 임포트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여기에 랜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듈이 되겠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능들을 분류별로 묶어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패키지화 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파이썬이 다양한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면 부피가 매우 커집니다. 부피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데도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파일로 만들었을 때 그 파일의 크기 또한 커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어서 덩치가 커진다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쉽게 말해서 장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랜덤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무작위로 가위와 바위와 볼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 기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작위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import random, 즉 랜덤이라는 모듈을 나는 사용하겠다, 바로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import random에 의해서 파이썬에는 랜덤 기능하는 것이 내장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랜덤 기능하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실행이 빨라지겠죠. 그러나 해당 기능이 내장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문장 랜덤으로 선택해 라는 명령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만 따로 모듈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한 것, 바로 그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이 모듈이 굉장히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그런 모듈들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모듈의 사용법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Ideally,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학습과 개발을 통합시킨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파이썬으로 이용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 제공해주는 바로 그런 툴이 IDL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주로 이 IDLE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들여쓰기 매우 중요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다른 어떠한 언어보다도 이 들여쓰기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if문의 경우인데요. if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을 수행한다 라는 그러한 명령어인데 이때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들여쓰기의 간격이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간격을 5칸을 했다면 이 밑에 있는 것도 반드시 5칸으로 해야지 한 칸이 적다든지 한 칸이 더 많다든지 하면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매우 엄격하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때마다 이 들여쓰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콘스탄츠. 상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파이 값과 같은 이렇게 불변하는 숫자, 그런 불변하는 숫자를 지정한 숫자를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떤 특정한 변수에다가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특성이 바로 상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는 이렇게 대문자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상수라는 것이 있구나. 여기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죠. 상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쉽게 해준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정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역시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커멘츠라고 하는데요. 주석은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설명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기계어 코드로 변환되지 않고 단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어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주석의 표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샵 필요한 주석 설명 해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10 그리고 옆에다가 샵 더하기 연산을 합니다.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샵이 있기 이전의 내용인 요 부분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파이썬이 명령어로 이해를 하고 수행된다. 나머지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샵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명령어가 있고 그 명령어에 대해서 뭐 하는 명령이다 라는 걸 이렇게 옆에다가 샵으로 시작해서 설명을 달아놓은 것이죠. 근데 매 줄마다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게 번거로운 경우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상단 부분에 이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매 줄마다 이렇게 샵을 달아서 기술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게 번거로울 경우 3중 따옴표로 시작해서 3중 따옴표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싱글 코테이션 3개로 시작해서 싱글 코테이션 3개로 끝난다든지 더블 3개로 시작해서 더블 3개로 끝내주면 된다. 역시 우리가 추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볼 테니까 지금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글이구나. 그리고 샵으로 시작해서 뒤로 써있는 문장이 주석이 된다. 또 3중 따옴표로 시작해서 3중 따옴표로 끝나는, 즉 3중 따옴표로 묶어준 내용이 주석이 된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개념 설명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인포트 디스 하고 엔터를 쳐보면 다음과 같이 영문의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더 제너브 파이썬 해서 해당하는 파이썬의 철학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 문장을 간략하게 번역해 내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잠시 후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2장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파이썬의 종류,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에서 반드시 소문자 QUI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야 합니다. 대문자를 섞어 쓰거나 가로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도수쉘이라고 하는데, 도수쉘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도수쉘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 파이썬을 쓰던 소문자 파이썬을 쓰던 또는 대소문자를 섞어서 파이썬을 쓰던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표시를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모든 목록은 바로 이렇게 생긴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에다가 입력하게 되어지는데, 쉘들은 파이썬 쉘 말고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도수 쉘이라든지 유닉스 쉘이라든지 맥킨토시에서 쓰는 iOS 쉘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쉘들은 해당하는 명령어를 입력받게 되는데, 그 쉘들은 대부분 다 인터랙티브 쉘들입니다. 따라서 그냥 파이썬 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할 점은 바로 6 나누기 2를 하면 3이 아니라 3.0 실수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슬래시 2개는 목연산자입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목연산자입니다. 그래서 3을 2로 나눈 목값, 바로 1이 되겠죠? 그 1이 결과로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unexpected indent, 들여쓰기가 기대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들여쓰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들여쓰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해야 할 곳과 들여쓰기 안 해야 될 곳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의 정답은 상수 주석입니다. 반드시 영문으로 constants, comment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영문으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 파이썬은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이썬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러 메시지들이 다 영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문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tant라고 하든 또는 comment라고 하는 상수와 주석에 대한 영문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장 연습 문제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료형입니다. 교재는 59페이지이고요. 자,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문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형은 숫자와 문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숫자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자료형과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자료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수형 자료형은 인티저, 실수형 자료형은 플로트라고 하고 파이썬에서는 그 자료형을 int형, 그 다음에 플로트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형이 있는데요. 문자형은 영어로 string, 그래서 str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뒤로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주어야지만 됩니다. 이 이외에도 부훈령이라고 해서 참이나 거짓, 당연히 영문으로 기억해야겠죠. true와 false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료형인 부훈령 자료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첫 자만 대문자이다. 첫자 T만 대문자이고 첫자 F만 대문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 실수, 문자, 부훌, 더 나아가서는 다시 리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형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의 자료형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다시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 다시 그 리스트 안에 또다시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튜플, 딕셔너리, 세트 자료형이 있는데요. 튜플 자료형은 리스트형 자료형과 거의 흡사한데 읽기 전용 리스트입니다. 읽기 전용 리스트를 튜플형이다 라고 하고요. 딕셔너리 자료형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서 키값과 밸류, 값을 갖고 있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자료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에서 주로 쓰는 세트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자료형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장 데이터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이러한 자료형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자료형도 있고요. 다양한 자료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렇게 5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수입니다.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역시 영문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도 5와 10을 더하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5와 10을 기억해야 하듯이 컴퓨터에도 5와 10을 기억시켜 놔야지만 됩니다. 이때 그 숫자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릇이 필요한데요. 그 그릇에다가 5를 담고 또 다른 그릇에다가 10을 담아 놓은 후 그 2개의 그릇을 더해라 라고 한다면 결과가 10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그릇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릇에는 이름이 부여되는데 변수명이 부여되는데 그 변수명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변수명이 부여되어집니다. 변수명은 알파벳으로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밑줄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으로는 반드시 첫자는 영문으로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알파벳으로 시작하거나 밑줄로 시작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악어, 기본적인 파이썬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이썬 명령어에 파이썬 3.7 버전에서는 33개였는데요. 3.8 버전부터 2개가 추가되어서 35가지의 명령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35가지의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대문자 A라는 이름의 그릇과 소문자 A라는 이름의 그릇은 전혀 별개의 그릇이 됩니다. 대문자 A라는 그릇에다가 10을 담아 놓고 소문자 B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출력해줘 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버전 3, 변수명으로 키워드 35가지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 키워드 35가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실행해 보면 나타납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시작에 파이썬에 가서 역시 IDLE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쉘에서 임포트 키워드 그 다음에 keyword.kwlist 엔터. 스페링이 틀렸네요. 자, 보는 바와 같이 35개의 키워드 예약어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async 그 다음에 await 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이 총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len keyword.kwlist 해주게 되면 총 35개다. 바로 이 개수를 세어주는 명령이 바로 len입니다. 그래서 35개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5개의 이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그릇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수명 이꼴 데이터, 바로 이러한 형식으로 그릇에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KOR 점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릇을 준비한 후 그 그릇에다가 98이라는 숫자를 담아보자. 그 다음에 ENG 점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릇에다가 80을 담자. 이렇게 해주면 그림과 같이 KOR 점수라는 그릇에 98이 담겨지고 ENG 점수라는 그릇에 80이 담겨져서 이러한 형태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KOR 점수, 콤마 ENG 점수 그러면 KOR 점수라는 이름의 그릇과 ENG 점수라고 하는 그릇의 내용을 출력해줘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그릇에 98과 80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KOR 점수 더하기 ENG 점수 해주면 KOR 점수 그릇에 담겨 있는 거하고 ENG 점수라는 이름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더해서 그 결과를 보여줘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178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OR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2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FOR이라고 하는 요 그릇은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예약어라고 하는 또는 키워드라고 하는 예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그런 이유로 포라는 이름의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에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일단 지금 현재 무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 그릇에다가 담는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등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 그릇에다 담는다는 의미로 치환연산자,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C, D 3,4 해주면 리스트 그릇인데요. 그 리스트 그릇에 C와 D 부분에 3과 4를 담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돼서 프린트 C, D 해주면 보는 것 같이 C라는 그릇에는 3이 들었고 D라는 그릇에는 4가 들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I 이퀄 J 이퀄 K 이퀄 1 해주면 당연히 I, J, K 보는 것이 다 1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오른쪽 서부터 1이 K 그릇에 담기고 그 K 그릇에 담긴 것이 다시 J 그릇에 담기고 J 그릇에 담긴 것이 다시 I 그릇에 담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 J, K라는 그릇에는 각각 1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라는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I라는 그릇과 J라는 그릇 그리고 K라는 그릇이 완전 별개로 된 그릇이기 때문에 I라는 그릇에 있는 내용을 100으로 바꾸면 J, K 일반적인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I, J, K 안에 동일하게 각각의 그릇 안에 각각의 동일한 값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데 비해서 파이썬은 하나의 데이터를 각각의 그릇의 변수가 가리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서 실제로 1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x, y, z 들어있다기보다는 100이라는 이 값을 x, y, z이 태그를 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각각의 그릇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후에 이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파이썬은 그릇의 의미보다는 태그의 의미로 x, y, z라고 하는 각각의 그릇이라는 의미보다는 x, y, z라는 태그가 100이라는 이 값 데이터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다소 혼동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XYZ라고 하는 태그가 아니라 XYZ라고 하는 그릇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릇의 의미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오프라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그 5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꼭 영문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숫자에 대한 정수형과 실수형, 즉 INT형과 플로트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형, 인티저형 자료형인 INT형을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릇에다가 1000을 담고 오렌지라고 하는 그릇에다가는 800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위해서 프린트 애플이라고 하는 그릇의 내용과 오렌지라는 이름의 그릇의 내용을 출력해줘 했더니 보는 바와 같이 1000과 800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플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오렌지라는 그릇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4600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애플의 가격, 즉 사과의 가격은 1000원, 그 다음에 오렌지의 가격은 800원이다 그랬을 때 어떤 손님이 사과 3개하고 오렌지 2개를 들고 와서 얼마예요? 라고 가격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애플이라고 하는, 즉 사과가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 가격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우리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들에 대한 가격을, 단가를 쭉 적어 놓은 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 표에서 사과는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의 가격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사과가 1000원이니까 1000원 곱하기 3개 더하기 오렌지의 가격은 800원이니까 800원 곱하기 2개 해서 4600이라는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과일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일의 단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또 불편한 일이겠죠. 그런데 각각의 과일의 명칭에 해당하는 그릇에다가 단가를 다 넣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전과 같이 사과 3개, 그 다음 오렌지 2개 이렇게만 해주면 즉시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한글로 사과 곱하기 3개 더하기 오렌지 곱하기 2개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겠는데 불행하게도 컴퓨터 언어는 한글로 된 언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로 사과가 아니라 애플, 오렌지, 영문으로 오렌지 이렇게 기술해야 한다는 것 뿐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과일들의 영문 명칭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 영문 명칭에다가 단지 수량만 곱해주면 빠르게 계산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과일의 가격을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 가격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때 담아야 될 그릇에 담아야 될 숫자가 소수점이 없는 숫자인 경우에 우리는 인티저형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int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방금 전에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에 곱하기 1024. 실제로 이 표현은 2의 1024승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의 1024.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024번을 곱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언뜻 보기에는 뭐 그다지 큰 숫자가 아닐 듯 싶지만 실제로 엔터를 쳐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아주 순식간에 계산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컴퓨터는 매우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에 1024를 계산기들을 이용해서 풀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다음은 진법 변환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진법 변환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진법 변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이렇게 네 가지의 진수에 대한 변환법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지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10진수를 사용하고요.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하고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진수와 10진수만을 알면 되는데 왜 갑자기 8진수와 16진수가 나왔느냐? 실제로 10진수 17 또는 18과 같은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6자리의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10진수 100단위라든지 1000단위 숫자만 되더라면 1000단위 숫자의 경우에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8자리라든지 12자리라든지 굉장히 큰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숫자들을 갖다가 교재에서 책에다가 기술하게 되면 이러한 숫자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진법으로 8진수와 16진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전문가들은 8진수와 16진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것을 바로 이진수로 암산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진수 대신에 실제로 표기법으로 쓰는 것은 8진수나 16진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진법 변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오프라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진법 변환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숫자 0, 그 다음에 영문자 5, 그 다음에 10. 자, 이것은 8진수 1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8진수 10을 10진수로 하면 뭐니? 라고 묻는 명령이 되겠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10진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8진수 10은 10진수로 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0, 소문자 B, 그 다음에 10. 이것은 이진수 10가 10진수로 뭐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진수 10는 10진수로 2가 되겠죠. 다음 숫자 0, x10. 이것은 16진수 10가 10진수로 뭐니? 라고 묻는 되겠고, 이것은 16진수 10는 10진수로 1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OCT 23 해주면 이거는 10진수 23이 8진수로 뭐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또 헥사의 의미로 10진수 23이 16진수로 뭐니?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이 10진수 23이 2진수는 뭐니?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진수 23은 8진수라면 27이고 10진수 23은 16진수로는 17, 그 다음에 2진수로는 10, 101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순식간에 진법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그릇이 무슨 유형의 자료형인지를 확인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우리는 애플과 오렌지에 1000과 800을 담아 놓았고요. 확인을 위해서 프린트 애플, 그 다음에 오렌지 해주면 1000과 8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타입 애플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int 유형이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int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렌지도 int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로트라고 하는
그릇에 애플 곱하기 3 더하기 오렌지 곱하기 2 해주면 사과 3개에 오렌지 2개, 사과는 1,000원, 오렌지는 800원. 그래서 4,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플루츠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확인을 위해서 플루츠라는 그릇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줘 라고 했더니 4,600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울러 당연히 플루츠라는 그릇 또한 정수형 그릇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수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봤고요. 다음은 실수형이 되겠습니다. 실수형은 영어로 플로트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똑같이 그냥 플로트형이라고 합니다. 자,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1이라는 그릇에다가는 3.14를 담고, F2라는 그릇에다가는 0.-0.5를 담아 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프린트 F1 그릇과 F2 그릇을 확인해 보면 3.14와 마이너스 0.5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유형을 보면 플로트형이다. 역시 플로트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형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지수표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수표기법. 그래서 자, F3라는 그릇 안에다가 3.14, F1과 같은 3.14를 기억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3.14라고 입력해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314 영문자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친 후 프린트 F3를 확인해 보면 보는 바와 같이 3.14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표기법을 지수형 표기법, 지수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표기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영문자 2 빼기 2, 10의 마이너스 2승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수표기법은 아주 작은 숫자에서부터 아주 큰 숫자를 표현을 할 때 지수표기법이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12.0 12점까지만 입력을 하면 12.0이 돼서 역시 플로트형이 되겠고요. 당연히 타입 314 영문자 2 빼기 2의 유형은 당연히 플로트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냥 잠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 더하기 2.2. 자, 0.1에다가 2.2를 더하면 당연히 2.3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겠죠. 자, 엔터를 쳐보면 2.3 00000 해서 3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정확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부정확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당연히 7.2가 정답인데 7.19999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그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파이썬 그 홈페이지에 가서 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보면 오히려 이것이 맞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세한 차이는 실제로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0.1을 이진수로 변환을 해보면 0.00010001100 계속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변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선가 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오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매우 정밀한 계산을 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러한 오차만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데시말 자료형이라고 하는 바로 데시말 모듈을 임포트 시켜서 데시말 자료를 사용하면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